한 주간의 법조계의 이슈와 전망을 짚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끝나고 형사재판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무거운 혐의 아래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앞으로에서는 임은지 변호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재판 쟁점과 전망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 헌재 탄핵 인용과 이번 형사재판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헌재 결론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탄핵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탄핵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고요. 예. 형사재판은 이 해당 행위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관련 혐의로 내란죄 등으로 기소되어서 법정에 서게 된 상황입니다. 네. 탄핵 인용은 이제 파면에 그치고 실제 형사적 처벌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네. 이번 형사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그리고 이제 변호인 측의 반론을 거쳐서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공직 수행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형사법원은 법을 어긴 만큼 처벌을 하겠다. 라는 검찰의 주장에 따라서 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과정입니다. 즉 네. 목적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서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죠. 예. 또 헌재 결정이 이 형사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독립된 절차라고 할 수 있고 또 직접적인 구속력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이제 중대한 위헌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네. 형사 재판에서도 이를 참고 자료로 삼을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계엄령의 위법성이 이미 헌재에서 인정된 만큼 검찰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고 네. 재판부도 아마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즉 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절차이지만 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이게 시간 계산이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법리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이게 그 구속 취소가 무죄랑은 이게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거는 이제 구속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절차적인 판단입니다. 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 후 1심 판결 전까지는 법정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고 네. 이를 초과하면은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유무죄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무관한 것입니다. 네. 구속이 취소되었다고 해가지고 무죄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재판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번 재판 쟁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핵심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네. 여부입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계엄령의 준비 과정과 또 실행 단계가 실제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즉 다시 말해서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인 것인데요. 계엄령의 문건의 작성 그리고 이 지시하는 행위가 단순한 시나리오에 불과했는지 네. 아니면 이게 실제 실행 계획이었는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 재판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2시간짜리 계엄을 두고 내란으로 몰아가는 건 무리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에 대한 법적 좀 타당성을 좀 따져본다면요? 네, 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내란죄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폭동 또는 국헌 문란의 실행 착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네. 실제로 내란죄는 준비 단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기려는 적극적인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검찰은 이 계엄령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고요. 네. 이 지점에서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국회를 봉쇄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있고 그리고 사진 연출이었다는 이 피고인 측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는 어떻게 좀 보시는가요? 네, 재판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 국회 봉쇄가
실제로 실행에 착수된 행동이었는지 예. 또는 그저 이제 주장대로 시각적 연출에 불과한 것인지는 내란죄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 만약에 실제 병력의 이동이나 명령 전달이 있었다면은 실행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재판부는 아마 이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자세하고 면밀하게 따질 것입니다. 네, 이제 또 시작이고 또 예단을 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 유죄와 무죄 중 어느 쪽으로 선고가 나올지 벌써부터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부가 어떤 사실관계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아마 유죄, 무죄 가능성이 갈릴 수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 계엄령 문건의 실체 그리고 국회 봉쇄를 지시한 그 사실관계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네. 증인신문 그리고 이제 증거 조사가 뭐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야지 윤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상당히 좀 중한 형인데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실제 어떤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상당히 예.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윤 전 대통령을 파면을 한 것도 그 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반헌법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형사법원도 이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을 두고 불법성 논란도 일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 본안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이것도 좀 관심인데요. 수사의 적법성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증거 능력과 결부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강제 수사를 했거나 또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나 위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해당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부정되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수사 기관 간 갈등이나 또 어떠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거나 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본안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봐서 이 김건희 여사도 이 공천 개입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소환 날짜가 6월 21대 대통령 선거 이유가 될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말이 많은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변호사님? 네, 현재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사건은 네.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공천 과정에서 민간인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요. 네.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조언 수준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만 이 사건의 수사 일정 자체가 뭐 이제 다다음 달에 있을 21대 대통령 선거 시기와 겹치면서 검찰의 소환 시점이 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김 여사 소환을 이제 선거 이후로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형평성에 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뭐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 그리고 수사 범위가 발표가 된 적은 없고 네. 이제 단순히 이제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이제 법리적인 기준에 입각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김 여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 파장에 비해서 이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어떻게 보시는지 변호사님은? 실형 여부는 사실은 이제 법 위반 정도가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결국에 이제 개입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뭐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실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가까운 인물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 그리고 이제 투명성이 요구되는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고려를 했을 때도 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뭐 유명한 사람이라거나 또는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관대한 잣대를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명정대하게 법 적용이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선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부분이 바로 이 사법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재판과 수사, 앞으로 이게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정치와 사법의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될지 앞으로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은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